1970년대 말 주인공 강진우는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매일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십리길을 걸어 학교에 가지만 그의 눈은 늘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쫓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리라는 어린 날의 다짐이 소설의 서막을 엽니다. 챕터 2 서울역의 첫 이방인 상경과 생존. 1980년 가을 19 진우의 손에는 때 묻은 보따리 하나와 어머니가 꼬깃꼬깃 쥐어준 돈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서울역 광장은 비현실적으로 거대했습니다. 눈을 찌르는 네온사인과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무심한 인파 속에서 진우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돈을 아끼려 들어간 역 대합실. 신문지 몇 장을 덮고 누웠지만 찬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잠결에 누군가 그의 보따리를 채가려 하자 진우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껴안으며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모든 걸 잃는다. 기댈 곳은 내 두 팔과 다리뿐이다. 새벽 4시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 기술 없는 어린 청년에게 돌아오는 건 가장 고된 까불이 현장 잡부일 뿐이었습니다. 등짐을 지고 모래를 나르며 어깨가 짓물러 터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바집에서 남들이 남긴 밥까지 긁어 먹으며 체력을 보충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문턱을 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잡부 일을 전전하던 진우는 마침내 영등포 물레동의 작은 기계 부품 공장 대성기공의 막내로 입사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배움의 장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야, 너는 기름 걸레나 빨아. 선배들의 거친 욕설과 심부름이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밤의 도서관, 공장 모두가 퇴근한 밤 10시. 진우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는 낮에 선배들이 만지던 밀링 머신과 선반 앞에 섭니다. 전기를 아끼라는 사장의 호통이 두려워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고장난 폐부품들을 분해하고 조립하기를 반복합니다. 기름때가 손톱 밑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 냄새가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공장 구석 쓰레기통에서 누군가 버린 구겨진 설계 도면 뭉치를 발견합니다. 진우는 밤마다 그 도면을 펴놓고 헌 책방에서 산 기계설계 입문서를 대조하며 독학합니다. 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깎는 만큼, 내가 고민하는 만큼 정직하게 깎인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이고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 눈물 찢던 밤들. 어느덧 그는 소리만 들어도 기계의 어디가 고장났는지 맞히는 기계 귀신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사장이 몰래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른 채 도면 위에 자신의 꿈을 그려넣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시작할 무렵 진우는 공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수련을 만납니다. 고된 노동 끝에 먹는 수련의 따뜻한 밥 한 공기는 진우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남산이 보이는 옥탑방에서 소박한 예식을 올리며 부부가 됩니다. 신혼살림은 중고 텔레비전 한 대와 낡은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더 큰 꿈을 품습니다. 수련 시 남의 밑에서 기계만 닦아서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어. 내 이름을 걸고 진짜 정밀한 부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 수련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비상금과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자존심인 금반지를 진우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 금반지를 판 돈과 퇴직금을 합쳐 물레동 습한 지하방에 중고 선반 한 대를 들여놓습니다. 비가 오면 하수구가 역류해 기계가 녹슬까 봐 밤새 양동이로 물을 퍼내면서도 진우는 웃었습니다. 아내 수련은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남편의 작업복에 묻은 쇳가루를 털어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창업 후 1년 진우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국내 최대 가전업체였던 한성전자의 구매 담당자가 수소문 끝에 실력 좋기로 소문난 진우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특수기어 부품 일본산보다 오차 범위가 적어야 합니다. 기한은 딱 열흘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진우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운 물량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진우는 단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하 작업실의 습한 공기와 쇳가루 섞인 기름 냄새 속에서 그는 기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쓰러진 거인 납품을 단 하루 앞둔 새벽, 극심한 과로와 영양실조로 진우는 기계 옆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마침 새참을 들고 찾아온 아내 수련이 그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며 그를 붙잡았지만 링거를 꽂은 채 눈을 뜬 진우의 첫 마디는 부품은 마무리는 어떻게 됐어? 였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링거 바늘을 직접 뽑아버린 뒤 다시 지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 핀셋을 잡기도 힘들었지만 그는 마지막 전수 검사를 마쳤습니다. 약속된 납품 당일 오전 9시 진우는 핏발선 눈으로 한성전자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담당자는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일본산보다 훨씬 정교하게 깎인 부품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몸 상태로 이걸 다 하신 겁니까? 진우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신뢰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이 사건은 전설이 되어 한성전자의 모든 하청업체 중 진우정밀이 가장 먼저 1차 협력사로 등록되는 쾌거로 이어집니다. 진우의 인생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997년 겨울 대한민국 전체를 덮친 경제 한파는 진우정밀련 JW정밀에도 예외 없이 몰아쳤습니다. 어제까지 거래하던 원청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은행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매일같이 공장을 찾아와 붉은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10%대로 떨어졌고 창고에는 먼지 쌓인 재고만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집을 팔고 아내 수련의 폐물까지 모두 정리해 밀린 전기료와 원자재 대금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석 달치 월급만은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공장 뒤편에서 담배를 태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국 진우는 전 직원을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리 작성해둔 폐업 신고서와 권고사직 명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못난 사장을 만나 고생만 시켜 미안합니다. 더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부로 공장 문을 닫으려 합니다. 밀린 임금은 제가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평생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발 저를 원망하고 떠나십시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진우정밀의 창립 멤버이자 가장 나이가 많았던 김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진우의 앞에 놓았습니다. 회장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줄 아십니까? 회장님 지하 단칸방에서 비 퍼낼 때 우리도 같이 퍼냈습니다. 이 공장은 회장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김 반장을 시작으로 직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안 받아도 됩니다. 점심 한 끼만 주십시오. 기계 돌아가는 소리라도 들어야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부품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대로 무너지면 억울해서 잠 못 잡니다. 직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퇴직금, 중간 정상금과 십시일반 모은 비상금을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 돈으로 원자재 사오십시오. 우리가 밤새워서라도 물건 만들어낼 테니까요. 그날 이후 공장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수련은 매일 대형 솥에 밥을 지어 날랐고 직원들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내 목숨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믿어준 이 사람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핵심 소재 연구에 직원들과 함께 밤새 몰입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벼려진 칼날은 더 날카로운 법. 1년 뒤 JW정밀은 국산화에 성공한 신제품으로 기적처럼 부활했고 진우는 약속대로 모든 직원에게 밀린 월급의 300%를 보너스로 지급하며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재고용했습니다. 기업의 주인은 자본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다 라는 진우의 경영 철학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JW정밀이 국산화 성공으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차세대 핵심 기술인 초정밀 제어 시스템의 설계 도면이 통째로 경쟁사인 성진그룹으로 유출된 것입니다. 범인은 진우가 지하 단칸방 시절부터 아우처럼 아꼈던 기술 이사 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은 성진그룹의 거액의 스카우트 제의와 지분, 약속에 눈이 멀어 진우와 직원들이 3년을 밤낮 없이 매달려 만든 데이터를 넘기고 잠적했습니다. 경쟁사는 유출된 기술로 유사 제품을 먼저 출시하며 JW 정밀을 특허 침해로 역고소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거래처들은 등을 돌렸고 진우는 배신감에 사흘 밤낮을 시금을 전폐한 채 집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라 믿었는데 그 재산이 나를 찔렀구나. 하지만 진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남은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빼앗긴 기술에 연연하지 맙시다. 도둑은 훔친 물건으로 장사할 순 있어도 물건을 만드는 머리는 훔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다음 세대의 기술로 응징할 것입니다. 진우는 법정 싸움 대신 다시 작업복을 입고 연구실로 돌아가는 고독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를 딛고 개발한 2세대 하이브리드 엔진 부품은 유출된 기술보다 무려 5년이나 앞선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이제 진우의 눈은 좁은 국내 시장이 아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독일과 미국을 향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기계 박람회 JW 정밀의 부스는 구석진 곳에 작게 마련되었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동양의 작은 중소기업을 무시하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직접 부품을 들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 B사의 기술진을 가로막았습니다. 단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부품이 당신들의 엔진 효율을 15% 높이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제 손가락을 자르겠습니다. 진우의 서슬퍼런 눈빛에 압도된 기술진이 테스트를 허락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치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정밀도가 현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날 저녁 JW 정밀의 부스에는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미국, 일본의 심장부에 JW의 로고가 박힌 부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해외 지사를 세울 때마다 현지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한국인의 혼을 파는 것이다. JW 정밀은 이제 매출 조 단위의 JW 그룹으로 성장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강진우 회장은 다시 서울역 광장에 섰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 들고 상경했던 19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만 그날의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재에 5천억 원을 출연해 희망뿌리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청년들, 지하 단칸방에서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건 없는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운이 아니라 나를 믿어준 사람들의 눈물이었다. 이제 그 눈물을 닦아줄 차례다. 은퇴식 날, 그는 화려한 외제차 대신 자신이 처음 샀던 낡은 국산차를 직접 몰고 공장을 나섭니다. 정문에 늘어선 수천 명의 직원이 그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수련씨, 우리 참 잘 살았다. 그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 지는 하늘 위로. 그가 어린 시절 그토록 동경했던 비행기 한 대가 길게 꼬리를 남기며 날아갑니다. 소년의 꿈은 이제 누군가의 현실이 되어 대지에 굳건히 뿌리를 내렸습니다.